64회 현충일을 맞아 충무공원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추념식에는 류진섭 시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읍시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첨단 산단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민이 원룸 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구직 희망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70여 개 기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읍시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대한 MOU 체결률이 95%에 달할 정도로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첨단 산단에 머무는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 첨단 과학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LH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읍시는 첨단 산단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 아파트를 유치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완공 예정인 이 아파트의 분양률은 현재 20여 %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입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첨단 산업 근로자의 경우 무주택자와 소득 기준 등의 입주 조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이 비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되고 또 이제 집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로가 좀 낮더라고요. 아파트에 들어온다고 해도 첨단 산단 인근에는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산단 내에는 편의점과 음식점, 카페가 한 군데씩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 내 식당이 없는 근무자들의 경우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내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차가 없다면 배차 간격이 2시간인 시내버스를 타고 40분을 가야 합니다. 편의시설도 없고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사는 사람대로 뭐 한다고 그러는데 뭐 따지고 여기 일하는 사람하고 뭐 누가 굳이 저 어떻게 걸리는데 조건은 다 걸려가지고 앉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읍시. 지역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64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쳐 헌신한 수많은 선열들을 기리는 자리였는데요. 추모식에는 유공자와 유공자 가족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들의 애국과 희생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1분 동안의 짧은 묵념을 시작으로 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을 기리기 위해 헌화했습니다. 이날 이 시간만큼은 몸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선열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바쁜 것을 핑계로 털어놓은 무심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서도 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전남 지역 국가 유공자 수는 3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곳곳에서 유공자와 유공자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남겨진 우리는 나라를 지켜낸 어느 아버지의 용기와 가족을 지켜낸 어느 어머니의 고단함, 다시 돌아오지 못한 사람과 그 가족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6월 한 달만이라도 가까이에 계신 보훈 가족을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분들의 희생과 은신에 감사하고 특히 상의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등 존경과 여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가 유공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지켜지지 못했을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경의를 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남원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살해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경 남원 지역 한 원룸에서 51살 A모 씨가 흉기에 찔러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원룸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입주민이 원룸 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우측 가슴에 한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원룸에서 혈흔이 묻은 과도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새벽 원룸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된 동건여 63살 B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마을을 이끄는 이장은 자치회와 함께 마을 발전기금으로 마을을 운영합니다. 이 공동기금은 주민들이 일정 부분 부담한 비용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최근 일부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귀농인들이 발전기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 걸까요? 과연 해결책은 있는 걸까요? 서채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 내는 돈을 입주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입주금, 농촌 마을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농촌 마을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 마을 공동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는 돈을 입주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이 입주금으로 농촌 지역 사회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살다가 고흥의 한 마을로 이사 온 권용찬 씨.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권 씨에게 입주금으로 요구한 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동네 마을 어른들이 할 얘기 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규정을 딱 꺼내놓는데 마을 규정이 또 부끄럽게도 그 규정은 규정이 아니라 마을 규정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 세출에 대한 거 뭐 쓰는 규정 마을에 여러 가지 행사 있잖아요. 1년에 할 때 비용은 어떻게 지출한다 누가 동원된다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연구 없이 귀농 개천한 사람은 200만 원을 내야 된다. 선뜻 내기 어려운 액수에 권 씨가 입주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횡포를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하자수 신고해서 주민이 되고 살면 주민이 되는 거지 동네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주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막 우리 집으로 몰려가지고 때려 몰려가지고 저쪽 길이 우리 집 길인데 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하는데 같은 마을에서 일어난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같은 마을로 이사 온 이주민이 경제 사정을 이유로 입주금 납부를 미루자 주민들이 협박을 했다는 호소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이주민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고흥군이 중재에 나서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당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상 이렇게 들어오면 200만 원인데 동네 주민이 된다고 이제 이자가 줘야 그 동화가 되지. 동네만 가면 다 마찬가지요. 어디 동네든지 다 들어오면 돈을 낸다네. 이쪽은 500만 원이라던데. 입주금을 받고 있는 다른 마을도 가봤습니다. 마을 이장들은 입주금은 예전부터 이어져 온 마을의 관행이라며 마을 공동사업을 위해 쓰인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입주금을 포함한 지출 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입돈비를 다 받아요. 받아 괜히 쓴 것도 아니고 보락 모든 것에 쓰는 거니까 경비에 쓰는 거니까 아니 그런 것을 군에서도 잘 홍보를 해줘야 돼요. 홍보를 그렇지 않으면은 귀농 인구 들어와가지고 괜히 갈등만 생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게 없애려면은 군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고. 근데 그것은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 돈을 모아서 만들어 놓고 마을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마을에 무슨 뭐 행사 있으면 보태 쓰기도 하고 이제 그걸로 하여튼 마을 경비를 쓰는 거예요. 자기도 주주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을에. 최근 고흥군이 마을 515곳을 대상으로 입주금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마을의 약 20%,
94곳의 마을에서 입주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입주금과 관련한 갈등은 고흥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남 통영시의 귀농에 사업을 하려던 부부는 사업 허가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입주금을 요구받았고, 충북의 한 마을에서는 입주금을 거부한 귀농인이 마을 이장을 고발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마을 발전기금 관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역 민원사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마을 발전기금 관련 민원은 모두 74건. 한 달에 평균 2건의 민원이 접수된 셈입니다.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귀농 및 이주 시 인근 주민의 텃세가 갈등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입주금 요구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입주금을 내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치단체, 특히 사적인 조직이 걷는 게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결국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만 하는 건데, 동의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동의 없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전문가는 자치회 운영 비용의 납부 규정은 강제가 아닌 동의의 부분이고,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비용 부담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과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을 때 그 조직으로부터의 혜택,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모두가 하는 거는 맞아요. 일정 정도의 운영기금 정도를 마련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법적으로 수인 한도라고 하는데, 그 수인 한도가 넘어서는 부분에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와 제도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고흥군은 최근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물론 입동비나 마을 기금이 민간 영역이지만 저희 행정에 봤을 때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귀농귀촌인하고 주민들 간에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귀농귀촌인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서 좀 주도적으로 공동체 형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해본다든가 뭐 토론을 해본다든가 여러 상황을 잡습니다. 고흥군은 마을 주민과 귀농귀촌 발전협의회, 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가칭 귀향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인식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주민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해묵은 문제로 꼽히는 마을의 텃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마을 환영회, 집들이 행사 뭐 이런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계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 집단이나 조직에 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보면은 갈등 중재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갈등 예방이나 관리 교육 이런 것도 좀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책을 명확히 고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입주금 갈등, 결국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입장차가 빚어낸 문제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이 과정에서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정읍 시가 64회 현충일을 맞아 충무공원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추념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최낙삼 시의회 의장과 신일섭 정읍경찰서장 등 각급 기관장과 국가유공자, 군인,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조포발사, 헌화, 분향, 국가유공자 표창, 헌신낭송과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참뜻을 기렸습니다. 고창 갯벌축제가 7일부터 사흘 동안 고창군 심원면 만돌 어촌 체험마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갯벌 속 황금 거북알 캐기와 갯벌 컬링 대회, 갯벌 관찰 등 갯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풍천장어 잡기와 염전 체험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고창 부각과 풍천장어 등 고창 지역 농특산물과 수산물을 맛보고 싸게 살 수 있는 장터도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 양파 농가들이 우울한 풍년을 맞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생산 물량이 넘치면서 양파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애써 키운 양파를 갈아엎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강방송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여산면 평야지대, 벼와 양파를 번갈아 키우는 이모작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애써 키운 양파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양파는 출하 정지 조치가 내렸습니다. 수확을 한다 해도 내다팔 곳이 없게 된 겁니다. 양파를 출하한 후 모내기를 시작하려 했던 농민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다 농가 재놓고 나니까 폐기처분 시켜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폐기처분 하는 것도 좋은데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이거 이만큼 키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지 않습니까? 현재 양파 가격은 킬로그램당 514원. 지난해 이맘때쯤 719원보다 무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도내에서 8,000톤의 양파가 산지에서 폐기됐고 익산에서만 500톤에 달합니다. 익산 원역과 여산농협에서 계약 재배한 6만 7천여 제곱미터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산지 폐기된 양파는 킬로그램당 382원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 재배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값싼 수입 양파와의 경쟁이 버거운 데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 원가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농사 가지고 양파 농사는 경비가 많이 나요. 예? 지금 인건비 하나 10만 원 갑니다. 10만 원? 그렇게 해서 농사를 져놨는데 이걸 폐기처분을 시키려고 보면 폐기처분 시키는 것도 별로 수의사항도 맞지 않아요. 한편 익산시는 218헥타르에 걸쳐 양파를 생산하고 있는 520농가를 위해 이달 하순부터 판매 행사를 벌이는 등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정읍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체 맛평가 시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읍 휴게소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휴게소 대표 먹거리 자체 맛 평가 시식회와 철쭉 분재 관람 등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정읍 휴게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요즘 국민의 그 먹거리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희 정읍 상휴게소에서는 국민의 수준에 높은 그 먹거리를 좀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서 일단 그 먹거리 시식 잔치를 하게 됐고요. 남원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는 이완주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부시장과 국장 등 20개 부서장이 참석했습니다. 남원시는 품격 있게 융성하는 문화관광, 좋은 기업과 일자리, 역동하는 지역경제 등 5대 분야 34개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보고회 결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과 국립공공의료대학 조기 개교 등 미흡한 26개 공약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북한까지 확대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감염돼지의 눈물, 침, 분변 등의 분비물로 직접 전파되며 감염되면 42도의 고열과 구토,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다 10일 내에 폐사하는 치사율 100%의 질병입니다. 아직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감염된 돼지를 살처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어두운 밤길, 운전 중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선을 엉터리로 도색해온 업체와 공무원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안전보다는 오로지 단가를 낮추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TV로드 전주방송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황색 중앙선이 경사면을 타고 군데군데 흘러내렸습니다.
횡단보도는 아예 갈라져 버렸습니다. 도색된 지 불과 6개월도 채 안 돼 벌어진 일. 부실 시공입니다. 경찰이 휘도를 측정해 본 결과 재설치 기준에도 한참 미달됐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 라이트에 반사되는 빛이 적어 특히 밤이나 비가 올 경우 운전자는 차선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엉터리로 도색된 차선이 전주에서만 모두 23곳 적발됐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 도로 위 차선 도색 역시 부실 시공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도로가 부실 시공됐다면은 밤이나 컴컴할 때 안개 낄 때나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도장 면허만으로 사업을 따낸 뒤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수법으로 6억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자재 검수와 직접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준공 서류를 꾸며줬습니다. 업체들은 그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하는 과정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저가 유리알을 사용을 했고요. 도막의 두께에 있어서도 얇게 시공함으로써 경찰은 건설업 관계자 2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준 전주시청 공무원 역시 입건했습니다. 수사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TV로드 뉴스 엄상야입니다. 남원시 봉사대가 생활민원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 행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최근 인월면 구인월 마을을 찾아 안전점검과 시설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남원시 자장면 봉사단 등 4개 단체와 업체가 함께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남원시 120 민원봉사대는 건강, 복지 상담과 전기, 가스, 농기계 점검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불편함을 세세하게 살피고 희망과 나눔을 전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후 무작정 나 홀로 거리를 나설 때 우연히 마주친 너를 보았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싱그런 바람이 나를 스쳐갈 때 나란히 우리가 발맞춰 걸을 때 좋은 느낌 라라라라라 모두 다 함께 Hey 1, 2, 3 기분 좋은 발걸음 따라 Just step by step Yeah 기분 좋은 느낌을 따라 나와 노래해 라라라라 Step by step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